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경험이라 생각하고, 대부분의 모든 대회들은 다 무료일 때가 많고 참가비만 내면 되고 비대면이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 글만 써가지고 보내거나 내가 보이스 레코딩을 해서 보내거나 아니면 그냥 애플리케이션 작성을 해서 보내거나, 그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를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 그럼 애초부터 나는 하버드나 아이비리를 가고 싶어요 라는 말을 과연 그게 입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테스트네이션의 오성수입니다. 오늘도 제가 에릭 선생님과 함께 해외 입시 관련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상담을 오셨을 때 질문을 하는 주제고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인 것 같은데, 바로 9학년 그리고 10학년 때 뭘 하면은 굉장히 좋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물어보시죠. 가장 이상적인 로드맵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물어보신단 말이죠. 근데 뭐 당연히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9학년 때 하면 좋은 것들, 그리고 10학년 때 하면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큰 틀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단 말이죠. 이제 9학년이시거나 또는 이제 10학년이 되실 분들이 좀 정보를 많이 얻으셔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첫 번째로, 이제 8학년에서 9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들, 이 학생들이 무엇을 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9학년 때 대부분의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9학년보다는 10학년이나 11학년 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9학년 학생들이 얘기할 때, 그리고 내가 이제 9학년 학생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는 조금 더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드는데, 생각도 들고, 무슨 말이냐면 9학년 때부터 혹독하게 시켜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또 9학년의 어떤 익사이먼트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사실 아직 중학생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렇게 빡세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감정이 드는 되게 인트레스팅한 페이즈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4년, 10년 후의 컨텍스트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 9학년의 나이는 진짜 중요한 나이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좀 놀고 즐길 수 있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테이스팅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는데, 또 반대는 굉장히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런 단계일 수도 있겠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그런 단계? 약간 대학교 신입생 같은 느낌이네요.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엄청 놀았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는 이제 제가 제 경험으로도 얘기를 해본다면, 적어도 저는 9학년 때 노는 것보다는, 제가 멘토링을 받지 못했지만 어딘가 제 구석 안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계속 찾아내야겠다. 어차피 옆에서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내가 알아봐야겠다. 저는 그렇게 삶을 살았고, 안타깝게도 많은 친구들이, 제가 만난 친구들도 포함해서 그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알려고 하는 친구들은 많이 만나지 못했어요. 보편적으로 내가 수업 열심히 듣고 내신 관리를 하고. 그래서 오늘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자꾸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를 한다든지. 근데 저 역시도 그 보편적인 거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보편적인 거를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내신은 잘 받아야 돼. 많은 것을 테이스팅 해야 돼. 그쵸. 그렇게 너무 쉽게 혹은 막연하게 혹은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유를 되는 걸 좋아해요, 저는. 그렇죠. 학생들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그렇죠. 알면은 더 동기도 많이 받고 이유를 받는 거죠. 내가 이거 해야 될 이유를. 그것도 그렇고, 저는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어디를 갈지 모르겠는데 그냥 오늘 여행 가자라고 하면, 저는 그런 거 되게 견디지 못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목적지가 정확하게 있고 내가 어디를 언제 가야 된다라는 게 있으면 조금 더 9학년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9학년 때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야기는 목표가 좀 있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을 선호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정말 대학이라는 거에 로망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대학이라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중요성을 이해하는 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라면 솔직히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상담 때도 얘기하는 것들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담 비용도 안 내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9학년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일단은 제가 9학년 학생들에게 지금 당장 내가 이제 9학년이 되는 친구다. 이제 곧 4개월 후에 9월부터 이제 내가 새 학기가 시작하고 중3이 된다 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이상적인 로드맵을 빌드할 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상적인 로드맵을 빌드한다면 제가 설명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어디를 가야지 망하고 뭘 해야지 실패하고 그거를 최대한 길게 한번 이 로드맵을 짜보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냥 계획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절대적으로 1년만 보지 마시고 힘들지만 4년을 보고 그리고 11학년은 똑같아요. 어느 시점이든 저는 5년은 기본적으로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 5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잘못 짜면 안 되니까 컨설턴트로서. 그러면 이제 5년을 제가 기반으로 해서 로드맵을 짜면 대학교 1학년 정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10년을 정도로 두면 이제 대학교가 이미 끝난 상태겠죠. 이제 근데 9학년 때 너 10년 후에 뭐 할래? 그러면 되게 힘들죠. 그래서 조금만 백업해서 12학년으로 갈게요. 4년. 그럼 내가 12학년 때 뭘 가졌으면 좋겠는지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GPA. 그리고 콜 셀렉션. 우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9학년인데 6학년인데 7학년인데 심지어 4학년인데 사고대를 가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이 어떤 익스펙테이션을 갖고 있는지 제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익스펙테이션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역행 분석이라는 거를 통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닥터가 될래 라고 하면 얼른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를 찾자가 아니라 닥터가 정말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깔아놓고 그 방법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과 제일 좋은 방법들을 다 구상해놓고 그거를 이제 역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됐다, 그러니까 레지던트, 본과 뭐 이렇게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똑같아요. 9학년도 그냥 콜 셀렉션을 하지 마시고요.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이 학교에 계속 있을 거다라는 가정을 할게요. 제가 만약에 이런 가정들이 없으면 그리고 모든 케이스를 얘기하면 이거는 10일을 얘기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케이스를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나는 지금 내 학교에서 4년 동안 있을 거야. 그리고 이 4년 동안 9학년이 됐어. 그러면 12학년 때 물론 학교의 폴리시가 달라질 수도 있고 코र्스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좋은 학교들은 그 폴리시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12학년 때 AP 뭐 여러 가지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그리고 학교가 갖고 있는 어떤 틀 안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세요. 예를 들어서 머신 러닝 코스를 듣는다. 그리고 Honors World History를 듣는다. 뭐 등등등. 내가 그냥 지금 많은 고민이 드는 시기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될까? 전공은 뭘까? 이런 거 대략만 잡아놔도 돼요. 일단은 9학년은 테이스팅 타임이니까 어차피 9학년 때 내가 들을 수 있는 과목도 대학교랑 똑같아요. 최상의 로드맵을 12학년 때 그려와서 그 prerequisite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를 들으려면 무조건 이게 있어야 돼. 무조건 필요한 필수 과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수강 과목? 네. 이라고 하죠. 무조건 수강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는 학교들이 꽤 많아요. 가장 보편적인 거는 캘큘러스 BC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고민하지 말고 내가 캘큘러스 BC를 들을 거야. 이거 조차도 지금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그럼 제가 답을 좀 드릴게요. 가장 좋은 로드맵은 당연히 잉글리시와 매스가 무조건 상위 레벨 혹은 가장 챌린징 레벨로 있는 거겠죠. 그거는 어느 학교에서도 가장 선호하고 가장 필요한 과목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캘큘러스 BC라고 하고 AP 랭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들으려면 필요한 레크셋이 있을 거 아닐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 캘큘러스 AB는 필요 없는데 캘큘러스가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프리캘큘러스가 필요한다든지 뭐 알자브라가 필요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그 학교 틀 안에서 짜여져 있는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분석하시고 뒤로 돌아와서 그러면 내가 9학년 때 가장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내신의 그리고 콜 셀렉션을 빌드업 한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는 또 스페셜 프로그램도 많아요. 예를 들어 내가 또 인턴십 프로그램이 학교 중간에 들어가 있는다든지 근데 그게 무조건 10학년에 레지스터하고 11학년에 할 수 있거나 코어 프로그램도 있는 학교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진짜로 몇 개월을 다른 어떤 컴퍼니랑 버추얼이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가서 일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유니크한 코र्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과, 문과 다 다르게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라이팅도 있고 그게 대부분 10학년 때 레지스터 하는 게 좀 많을 거예요. 그리고 11학년 때 그걸 한다든지
그러면 10학년 때 내가 이거를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코र्스도 들었고 어떤 경험이 있고 경쟁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수고를 받을 수 있는 너 수고했어, 너 열심히 했네 이렇게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저는 역행 분석을 통해서 코र्스 셀렉션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9학년 때 그러면 이거 내가 생각하지 몰랐는데 이거를 들어야겠네. 그래야지만 내가 11학년 때 이걸 할 수 있겠구나. 혹은 더욱더 좋은 상황에 내가 놓여질 수 있겠구나. 혹은 반대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나는 at the end of the day I want to have a lot of option 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많은 옵션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코र्스 셀렉션을 짜시면 이상적일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9학년의 이상적인 로드맵. 그렇죠.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본인이 9학년 때 또는 10학년 때 이제 어떤 과목을 수강을 하지 않아서 뭐 12학년 때 딱 그 과목을 듣고 싶은데 또는 11학년 때 들어야 되는데 못 들으면 이제 바이패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이패스가 뭐죠, 근데? 그러니까 바이패스는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하거나 이제 헤드 디파트먼트 담당자라고 하죠.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이게 없는데 수강을 해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거 수강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걸 들어도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답은 안 돼. 두 번째 답은 그래? 그럼 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시험을 줄 테니까 한번 시험 보고 패스되면 돼. 세 번째는 예를 들어 그러면 너 매스 성적이 뭐야? 그렇죠. 증명을 하라고 하죠 이제. 95% 이상 돼? 안 돼? 미안해 못해.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너무 such a hassle이잖아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어쩔 수 없죠. 당연히 뭐 9학년 때 다른 학교를 왔다가 10학년 때 들어와가지고 뭐 인정이 안 되거나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정 안 되거나 어쩔 수 없는 거 빼고는 대학교 때랑 똑같아요. 그냥 너가 1학년 때 빌드업을 제대로 못했고 2학년 때 못했기 때문에 3학년 때 의대를 지원 못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대학교 초반에 이제 잘못해 놓으면 이제 3학년 때 4학년 때 막 불이익이 오는데 너 그거 왜 몰랐어? 약간 나만 몰랐어? 약간 이렇게 되는 맞아요. 경우가 있잖아요. 9학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선배님들 이야기도 들어도 되는데 선배님 이야기만 듣지 말고, 왜냐면 그 선배님조차도 제대로 빌드업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그 부분 안에서는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코र्스 셀렉션을 좀 미리미리 12학년 때를 최상의 로드맵을 그려보고 뒤로 돌아와서 내가 미리 들어야 할 과목들을 좀 이렇게 선정을 해보자. 네. 가 첫 번째였고, 그럼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제가 9학년 학생들이랑 이제 뭔가를 할 때 가장 재밌어 하면서도 의미 있는 작업인데 컴피티션 준비를 가장 많이 해요. 물론 11학년 때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오히려 11학년 때는 내가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다양한 걸 하지 못하고, 왜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없으니까 9학년 때는 거의 3-40개 정도의 컴피티션에 들어가고, 근데 이것도 어디서 찾아요? 라고 막 많이 물어보고, 근데 이거 찾는 것도 솔직히 저는 이게 제 일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런 거를 언젠가는 스스로가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사실 전에 영상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네. 이런 컴피티션이나 인턴십이나 어떻게 찾냐. 당연히 어떻게 찾는지를 알려주죠. 저희가 막 예를 들어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맞아요, 않고. 맞아요. 구글 잡 들어가면 다 나와요. 막 내가 하이스쿨 디플로마를 갖고 있고 인턴십을 하고 싶고 어느 지역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쫙 나와요. 요번에 제가 보고 있는 것들 중에 스콜리라는 어플도 있고, 그리고 되게 많아요. 유니고도 있고. 어플 활용을 많이 하거나, 그래서 저는 이 컴피티션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 그냥 컴피티션 많이 하자가 아니라 또 다시 한번 retrograde analysis를 또 쓸게요. 역행 분석을 해보면 10학년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말 영향력이 있다라는 컴피티션에 들어갈 수 있거나 혹은 굉장히 많은 그 가산점, 공식력과 가산점이 조금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컴피티션들은 대부분 11학년 때 많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11학년 때 철이 좀 든다고 하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그 eligibility라고 참가 자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 rising junior, rising senior only라는 자격을 제한을 두는 컴피티션도 꽤 많고 프로그램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금 좋은 competitive하고 미국 대학에서 되게 좋게 보고 가산점을 줄 수 있고 너 되게 열심히 했네, 너 되게 탤런트가 있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탤런트 베이스로 밀고 붙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 10학년 때 무언가를 해놔야 되고, 그리고 9학년 때 기본이 쌓아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갑자기 11학년 때 그걸 도전한다고 해서 9학년 때부터 이 컴피티션에 되게 많은 경력을 쌓은 친구들
친구들보다는 자격 미달보다는 경험 미달이라고 할까요? 스스로를 더 많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이랑 똑같아요. 근데 나는 어쨌든 운전 자격증을 땄어. 나는 운전을 해도 돼. 그런 친구랑 나는 항상 여기 이쪽을 운전을 해봤어. 엄청 다르거든요. 그래서 택시 운전자들이 그래도 빨리 가잖아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경험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이 경험이라는 게 어쩔 때 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내가 대회라는 거에 대해서 무섭고 대회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 아직 생각이 없는 친구들이 많은데 준비가 안 됐다고 네. 하는 친구들 있죠. If not, then something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 됐어? Okay, sure. Then something. 그 something은 예를 들어 이거 했는데 안 됐어? 근데 했는데 어때? 별로야? 정말 싫었어? 아 그럼 다행이네. 다른 걸로 하자. 혹은 했는데 그래? 그래도 경험은 받았네. 그래도 제가 학생들이랑 이 컴피티션 준비하고 탈락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이 친구들의 배움이 있냐면 아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냈는데 그 같이 준비한 친구들 중에 우승한 친구들의 어떤 작품들을 보거나 글을 보면 아 내가 이 정도 퀄리티까지 올려야 되는구나 라는 동기부여가 되고 목표 설정이 되고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들이 절대적으로 내가 학교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에서 훨씬 더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컴피티션 많이 해서 수상을 체이스하고 트로피 체이서가 돼서 수상을 많이 할래가 아니라 레트로그래드 애널리시스를 또 써본다면 12학년 때 11학년 때 이런 것들을 가지면 굉장히 좋은데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어떤 리서치 프로그램은 1년에 10명밖에 안 뽑아. 근데 이 10명 뽑는 사람들 중에서는 대부분은 올림피아드나 사이언스 수상을 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은 이 수상을 10학년에 하기 위해서는 9학년 때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내가 9학년 때 준비가 되지 않으면 10학년 때 준비를 부랴부랴 해도 잘 안 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정말로 이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아 그래? 그거 나도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안 되네? 이런 무책임적인 그런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10학년 때 왔을 때는 저는 항상 그래요. 너는 왜 이력서랑 커버레터도 하나 없어? 왜 없겠어요? 안 한 건데 컴피티션 준비도 안 했고 이력서를 준비해서 어디에다가 낼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력서를 왜 써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저는 5학년 학생이 이미 이력서를 가지고 온 친구가 있었어요, 나한테. 그래서 지금 자기가 암을 공부하고 싶은데 존 홉킨스 2명 선생님이랑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이런 친구가 있어요. 5학년이 나이가 전혀 상관이 없고 어쨌든 대회 경험을 많이 쌓아라. 그리고 처음에는 항상 리서치 페이퍼랑 똑같이 대회를 했을 때는 굉장히 쉬티할 거예요.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수상도 못 할 수도 있고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경험이라 생각하고 대부분의 모든 대회들은 다 무료일 때가 많고 참가비만 내면 되고 비대면이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 글만 써가지고 보내거나 내가 보이스 레코딩을 해서 보내거나 아니면 그냥 애플리케이션 작성을 해서 보내거나 그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를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 그럼 애초부터 나는 하버드나 아이비리를 가고 싶어요 라는 말을 과연 그게 입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상적인 로드맵이라고 첫 번째는 내신 관리 그리고 콜 셀렉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컴피티션.